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투어하고 돌아다닐 때 많이 도와주신 제 오랜 지인이신 분을 초대를 해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래 사셨는데, 뭐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여쭤보면서, 저 미국과 이제 교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왔고, 이제 미국에서 산 지는 22년 됐고, 지금 여기 산호세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벌써 22년이나 되셨어요? 아, 네. 그럼 몇 년도에 오신 거예요? 제가 2001년에 왔는데 한국에서 16년 있었고, 여기에서는 22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신 거죠, 형님? 그때 여름에 이제 저희 막내 이모 결혼식을 왔다가,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서머스쿨을 다니게 됐어요. 음, 그때 이제 미국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어차피 대학교 때 유학을 올 생각이 있었는데, 좀 더 빨리 와야 이제 영어를 하기도 편하고, 음, 그럴 것 같아서 그때 와야 되겠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네네. 고등학교부터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오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백인이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살면서 좀 어려우신 면도 있을 것 같고, 좀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인 출신으로서 이제 미국에 산다는 건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 그리고 아시안이 미국에서 주류가 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인종차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음, 있을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갔을 때 음. 이제 뭐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칭크라고 아, 그 그랬었거든요. 중국인을 근데 비하하는 저는 네, 영어죠. 네. 그때는 그게 또 무슨 말인지도 몰랐었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도 몰랐었는데, 음, 그게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이제 아, 나중에 뒤늦게 알긴 그쵸, 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종차별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음, 어딜 가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제 그때 그 친구들도 이제 어려서 그랬던 음, 거지, 그쵸, 그쵸. 뭐 이제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인종차별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국이 더 이제 심할 수도 있어요. 예. 뭐 동남아에서 온 그쵸, 친구들이나 그쵸. 아니면은 요즘에 한국에 외국인도 많은데, 음, 뭐 이제 외국인도 많고 혼혈도 많은데, 이제 그 음, 친구들이 이제 저희랑 다르다고 해서 음, 이렇게 뭐 차별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인종차별은 어딜 가나 있는 것 같고, 음, 그렇지만 이제 뭐 커서도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년에 이제 퍼블릭 스쿨에서 다녔는데, 근데 멕시칸이랑 흑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조그만 흑인 애들이 뒤에 와가지고 되게 많이 괴롭혔거든요. 막 와서 가방 쑤시고 막 그랬어요. 저는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유학을 오시면 좀 안전한 지대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음, 아시안들이 많고, 그쵸, 그쵸. 이제 좀 대도시 위주로 가면 좋고, 음, 학군이 좋은 데로 네. 가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음,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 촬영 구도가 제가 일부러 이제 형님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제 팔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을 오래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한국과 미국을 다 오래 살아보셨잖아요. 네. 근데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음, 장단점이 좀 너무 명확해서, 오, 네네. 일단 음, 한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고 일 음, 처리도 깔끔하고 빠르게 어, 하는 편이라 네네네. 모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네. 좀 빨라요. 아, 여기서는 뭐 소포를 받는다고 해도 뭐 많이 걸리고, 뭐 어, 공공기관에서 뭐 서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아, 걸리고, 뭐 컴플레인을 해도
그런 네.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뭐, 네. 그런 게 좀 한국은 있구나. 굉장히 서비스적으로 그쵸, 그쵸. 잘 해주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음, 이제 한국에서는 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라가 좁고 막 경쟁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쟁 구도에 음, 있으면서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남을 신경 쓰기보다는 음, 조금 더 이제 자기의 신경을 쓰고 남이랑 자기를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미세먼지나 뭐 자연 그쵸, 환경이 그쵸. 좀 열악하죠. 네, 열악하고 약간 강대국 사이에 껴서 이렇게 좀 눈치 보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세계 제1 초대 강국으로서 이렇게 뭐 이미 기축통하고 이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게 뭐 공공 일처리 이런 게 늦다고 하는데 뭐 일례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제가 뭐 운전면허증을 바꾸러 아, 간다 그러면은 그거 서류를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오래 그냥 걸리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뭐 한국에서는 하루 이틀 만에 할 일을 예, 예. 여기는 뭐 일주일, 이주일 걸리고, 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유도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뭔가 그렇지만 여기는 굉장히 고지식하게 일을 원칙주의 하는 약간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아, 뭐 그 애니메이션 주토피아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미국의 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그 친구들이 약간 나무늘보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막 약간 그런 그런데, 느낌인가 보네. 네, 나무늘보. 일 처리도 느리고 뭐 유도리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은 되게 답답해 하시죠. 그리고 뭐 인터넷도 느리고. 맞아요. 인터넷 진짜 느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미국 타지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좀 외로우실 수도 있고 또 혼자 사시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 좀 한국에 가고 싶거나 하는 생각이 좀 들진 않으시나요?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 오면서 이제 한국이랑 거리가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아, 그리고 직항도 굉장히 뭐 많은 편이고, 그래서 제가 원하면 뭐 갈 수도 있고, 뭐 얼마 전에 뭐 한국에 출장도 갔다 왔고,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는 이제 뭐 친척들이나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싶을 때 이제 제가 원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외롭지는 않고,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있고, 여기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친구들, 그 교회 맞아요. 친구들 많이 만나고 있어서 딱히 뭐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둘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원래 오하이오라고 약간 중동부라고 해야 되나? 중남부. 그렇죠. 중남부에 있으면 거기서 한국까지 오는데 한 비행기만 17시간, 18시간 타야 되잖아요. 네, 거기는 일단 직항이 없으니까 네. 이제 시카고나 아니면은 조지아나 뭐 시애틀 뭐 아니면 캘리포니아로 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큰 메리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뉴욕에서 만난 구독자분도 뉴욕이 한국에서 너무 멀어서 힘들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부 해안 쪽에 사는 게 좀 더 한국에 자주 가고 싶으면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유학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일도 오래 하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뭐 외국 기업을 경험해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미국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 그 대기업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온 주재원들이 있고, 그 주재원들은 뭐 보통 2년에서 뭐 5년까지 일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현재 채용이죠. 그러면은 어차피 돌아가실 분들이니까
현지 채용들을 굳이 뭐 챙겨줄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있을 뭐 수 있겠구나. 굳이 이렇게 진급을 시켜줄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있는 동안 뭐 일하고 이제 돌아가도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지 채용으로서 이제 제가 그 한국의 대기업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리천장 같은 게 있을 그런 수도 것도 있을 있어요. 수 있겠구나. 요즘에 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외국 기업을 가도 이제 아시안들이 임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백인보다 굉장히 노력과 능력이 그쵸, 있어야 그쵸. 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저희 같이 졸업한 선후배들도 보면은 한국 기업 중에 미국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한국 기업들은 조금 고용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이렇게 쉽게 레이오프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에 좀 더, 대비해서는 네,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은 어차피 한국에 있는 본사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고 한국말을 이해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장점이죠. 그리고 그 한국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뭐 한국인들은 책임감이 강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일이 있으면은 시차가 있어도 일을 끝까지 하려고 밤늦게 하고 깨워서 이것 좀 해달라고 네, 해주시고. 네. 미국인들은 그렇게 안 되나 보네요. 그게? 미국인들은 이제 업무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소송? 이어질 수도 있고 진짜 그건 전 뭐 진짜 몰랐는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진 않고 근데 그러면서 또 역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미국 시민권자라서 미국인이지만 일은 한국인처럼 일은 해야 한국인처럼 된다. 일을 하니까 뭐 주말이나 뭐 밤늦게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저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부러 이런 역차별을 피하고자 이제 한국말을 할 수 있지만 한국말을 하지 않고 영어로만 대화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있습니다. 그럼 사적인 자리에서 한국말 하다 이제 회사 출근하면 한국말 못하는 모습을. 네네네. 진짜 충격적. 이거 어디서도 듣기 힘든 네네. 스토리인데. 재밌는 역차별이 얘기를 또 있을 수 있기 들었습니다. 때문에.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국인들이 바로 외국 기업에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 영주권도 취득을 하고 이런 장점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얼마나 일을 해야 그런 영주권이나 이런 걸 딸 수 있는 건가요? 옛날에는 이제 비자나 영주권을 해주는 한국 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주권이나 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기업들은 대부분 뭐 안 해주고요. 그치만 대기업들이 더 안 해줘요? 특출한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해줄 수는 있지만 이제 네네네. 대부분 안 해주고 왜냐면은 뭐 현지 채용으로도 뭐 충분히 뭐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을 찾을 수 있고 이미 이제 유학 온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비자 스폰서나 영주권을 해주는 기업이면 네. 이제 굉장히 빡세게. 연봉을 작게 주면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이제 그치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신분을 해결하는 게 맞아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그게 이제 영주권이나 뭐 비자가 이제 나오면 바로 이제 다른 데로 옮기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좀 일을 혹독하게 많이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분 문제는 너무나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제 고통받고 있어요. 이건 진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가 없는 얘기인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이 신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이제 능력을 키워서 이제 회사의 스폰서를 받는 게 제일 뭐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게 아니면은 네네. 이제 여기에 네. 계신 시민권을 가지신 분이랑 뭐 결혼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영주권 있는 분이랑 결혼해서는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주권이 있는 분이랑 하면 네네. 이제 저도 지금 요즘 이민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 프로세스가 좀 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랑 네네. 결혼을 하시는 게 더 낫고 이제 영주권이랑 하면 제가 그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럼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뭐 1년 이내에 바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케이스마다 다 다른 것 같고 이제 뭐 빨리 나오는 사람은 또 뭐 1, 2년 안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걸리면은 뭐 2년, 3년 안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스폰서를 해주는 데를 가서 영주권을 따게 되면 보통 몇 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케이스마다 다 틀린데 보통 이제 제 에버리지. 주변에 보면 네네. 한 3년에서 4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10년 걸렸다 이런 사람도 봤는데 그런 건 혹시 특이한 케이스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 신분 때문에 위장 결혼을 돈 받고 주선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리스키하죠. 그리고 그쵸. 그런 그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브로커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기도 많이 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저희 그 어머니가 이제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변호사를 했는데 네네. 이제 변호사가 이제 사기를 쳐서 이제 어, 뭐 저희도 돈 좀 날리고 뭐 한국 분이셨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아시안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네. 그 미국에서 그 히스패닉 계열들도 많이 그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쵸.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다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냥 브로커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진짜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돈만 날리고 뭐 전혀 뭐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동포들을 더 조심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사업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조심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아니, 이민 사회에서 이제 같은 한국인끼리 서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사기꾼들도 진짜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이모부도 이제 어떤 한국분한테 이제 건설 쪽 리모델링을 맡겼었는데, 네네. 이제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돈만 받고, 저희가 이제 일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컴플레인을 하니까 뭐 배째라고 이렇게 나오는 식을 봤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이라고 믿지는 마시고 진짜 좀 많이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돈도 한 번에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조금씩 주고 일을 한 거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고 되게 꿀팁이다. 그분에 대해서 이제 한인 그 사회에 좀 많이 수소문 해보시고 좀 그런 검증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시면서 뭐 보람찼거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기쁜 일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게 됐고, 근데 여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쵸. 제가 저는 뭐 커리어가
보잘것없지만 아닙니다. 여기 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앞서고 있으신 거죠. 여기 와서 이제 친구들을 많이 음, 만나고 좀 자극받고 음,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음, 그리고 이제 제 커리어를 계속 이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좀 뿌듯한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네트워크도 좀 많이 늘려서 이제 저도 계속 성장하는 게 목표고 저도 제 커리어를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원래는 치대를 가는 걸 원하셔서 이제 그러셨구나. 그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네네. 이제 잘 안 풀려서 제 커리어를 31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에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 뭐 운도 좋았지만 저도 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현지에서 뭐 세금이나 뭐 렌트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도 한번 궁금해서. 여기 캘리포니아는 주 소득세가 있어서 네. 이제 그 소득세는 자기 버는 소득에 따라서 그 텍스 브래켓에 따라서 이제 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제 페이첵에서 이제 한 30% 정도는 세금으로 엄청난 나가는 거거든요. 것 같고, 그 주 소득세만 해도 한 9% 정도. 연방소득세랑 주소득세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네. 와. 연방소득세도 이제 두 번 주기네, 진짜. 네. 그럼 거기서 이미 월급의 40%가 날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렌트비가 워낙 여기가 비싸가지고 렌트가 좀 내고,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렌트비가 여기 네. 산호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원베드룸은 보통 한 2,600불에서 3,200불? 원베드면 한 몇 평 정도 된다고? 여기는 뭐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뭐 저는 뭐 평은 잘 모르겠고 한 700 스퀘어핏에서 한 2방 정도 되나요? 이 방보다 좀 더 큰가? 이 방보다는 크죠. 이 그럼 한 방보다 20평? 15평 이 정도 되겠네요. 네네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신혼부부 사기에 딱 좋은 그 정도 네네네. 크기. 근데 베드룸이 하나짜리라는 거죠. 베드룸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 네. 이렇게요. 그러면 20평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2, 300만 원이 렌트비로 나간다는 거죠. 네네네. 와, 그러면 세금 떼고 이런 거 하면 진짜 한 절반도 안 남는다고 봐야겠네요. 네네네. 이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좀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미국은 보통 집을 사면 어떻게 사죠? 그 몰기지가 몇 년짜리로 해서 몰기지가 15년짜리가 있고 네. 뭐 30년짜리가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사는 거는 좀 연봉이 많이 높아야 되는데 여기 워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쵸.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니까. 네,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이제 렌트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진짜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고소득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어느 연봉이 정도를- 그래도 한 20만 불, 30만 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만 불은 2억, 그거 제가 3억이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이는 서민집인데 저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15억, 20억이라고 하셨던 게 네. 기억에 나거든요. 네. 그 정도면 이제 서울에서 웬만큼 중상층이 살 수 있는 좋은 뭐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엔지니어 같은 분들은 트레일러를 사서 사는 동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진짜 저도 그런 거예요? 뭐 듣기는 들었는데 가보진 않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살아가는데 부담이 클 수 있다. 네, 여기는 물가도 진짜 비싸고 이제 기름값도 비싸고 렌트비도 너무 비싸고. 근데 이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니까 내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퍼포먼스가 안 나면 레이오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한국은 정의라는 게 있고 약간 함부로 해고하면 큰일 나거든요. 사회에서 매장당하는데 이게 어느 게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음, 여기는 이직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이제 이직을 하면서 자기 몸값을 계속 옮기는 게 좋은 거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또 한 회사에 오래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스카우트 제의도 안 받고 이직을 할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구나. 네. 왜냐면 저도 미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회사를 한 3년 정도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만약에 이 회사를 10년 다니고 오면은 아예 이력서를 안 볼 수도 있겠네요. 얘는 10년이나 여기서 묵혀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현지 담당자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 네. 10년을 일했다고 하시면 예. 그냥 그 10년 동안 그 현실에 안주를 했구나. 아, 이거 한국이랑 완전히 다르구나 생각이. 한국은 최소한 5년 이상은 일해야 이 사람이 좀 조직 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한 3년 정도 일을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업무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고 이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네네. 오래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 대한 신뢰도나 뭐 충성도 이런 게 쌓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높은 직급으로 계속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이제 자리를 하는 잡고. 얘기고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저 같은 젊은 세대나 뭐 중간 관리자 이런 분들은 이제 이직을 하면서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을 때 올리고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에 열심히 또 있으면서 조금 다르구나. 조금 더 높은 자리를 노리거나 임원을 노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직을 하면서 제 몸값을 계속 올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30분 넘게 저희가 열띤 토론을 하면서 좋은 걸 많이 배워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유학이나 이민을 오고 싶어 하시거나 이제 그런 자식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혹시 뭐 조언이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좀 그래도 그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억지로 유학을 보내게 되면 그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뭐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니까. 마약에 대한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 와서 이제 부모님이 억지로 보냈는데 인종차별 당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의지가 있을 때 와야 되고 근데 오게 되더라도 이제 아이를 혼자 보내게 되면 나쁜 친구들을 사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삐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좀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이제 좀 케어를 해주고 그래야 되고 자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미국 사회에서 적응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저는 미국은 자기가 한 만큼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터치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또 저희 여행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또 뵈서 좋은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